포탑 패밀리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네, 사실 진짜 처음에 민철쌤 연락 오셨을 때 전 잘못 연락하셨나 이렇게 잘하는 그룹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좀 빨리 와가지고 앉아서 듣는데 또 저 징징대는 거 잘하거든요. 저 혼자 이렇게 잘하는데 나 뭐 어떡해 너무 잘하시는데 나 어떡해 막 걱정되고 또 올라오는데 마침 덕일 사장님을 만났어요. 고덕일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얼마 전에 여기 예스유 왔었는데 거기 엄청 전투적이라고 네, 되게 지금 걱정되고요. 사실 제가 사업한 지 5년이 됐거든요. 네, 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 5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하정열 사장님이 저를 몰랐어요. 저를 안지 지금 한 3년 정도 그 전에 2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도 뭐 성공한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하듯이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이게 제가 어느 정도로 부담스러웠냐면 저 이번에 마카오 트립에서 남편이랑 듀엣 가요제 나갔었는데 그때보다 더 긴장돼요. 진짜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 긴장돼서 그냥 제가 하는 말들이 사실은 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 소개를 하면 이제 저는 올해 38이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었거든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20대 때 밀리오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바부터 시작해서 제가 옷가게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맘때쯤에 제가 다시 재계약을 할 때쯤에 인터넷으로 뭔가 물건을 사고 하는 게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공부는 안 했었는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어릴 때부터 약간의 촉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발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옷을 하나 사봤어요. 인터넷으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앞으로는 옷 인터넷으로 뭔가 거래가 많이 활발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를 재계약을 하지 않고요. 장사를 말고 다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대학을 좀 늦게 갔거든요.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했을 때 이제 첫 직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직장으로 가면은 그 계통으로 계속 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제가 교육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이렇게 교육 쪽에 계속 있다가 제가 원래 전공은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이드 생활 좀 하다가 뉴스킨을 만나게 됐었고요.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한 게 38이면 10몇 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근데 10몇 년 동안 직장을 저렇게 다양하게 바꿨다는 거를 안 좋게 보면 참 애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네, 어떻게 보면 꾸준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꾸준하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길을 찾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 생각, 그 고민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학습지 교사를 할 때 같이 일했던 팀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1대 스폰서님이세요. 다른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는데 뭐라고 딱 오셨냐면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답이 카톡이 와가지고 은경쌤 요즘 뭐해? 이렇게 해서 요즘 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하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혹시 투자 한번 해볼 생각 있냐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에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스토리를 풀어드리는 거고 투자 못 돼요? 이렇게 딱 하니까 혹시 뉴스킨이라고 아냐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뉴스킨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외국 항공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항공사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원 선생님이요.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너 이렇게 명령 찍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좀 남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찍더라고요. 뭐지? 근데 딱 보니까 찍은 애들이 너희 그 피부로는 항공사 안 된다. 이렇게 그 애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나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희 한번 써봐 하고 얘기한 게 180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찝은 애들이 180도를 그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찝은 애들이 180도를 다 썼는데 걔네들이 한 3, 4개월 후에 피부 엄청 깨끗해졌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중에 돈 벌면 진짜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몇 년간 뉴스킨을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게 투잡인데 뉴스킨이야, 뉴스킨 알아 이렇게 하길래 궁금하다고 저 안다, 좋은 화장품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로 투잡이 가능하다, 궁금하면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길래 제가 스폰서님 댁에 그날 집 앞에 바로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보상 설명 쓰고 저는 바로 한다고 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업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누구는 뭐 10번 시도하고 초대를 계속하고 하지만 저같이 뭔가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짜 명단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저는 사실 근데 보상 설명을 딱 듣고 근데 이 팀장님 근데 이거 듣고 혹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손해볼 게 없는데 어차피 쓰는 화장품이고 화장품 체인지 했는데 그게 나의 사업 시작인데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제 촉으로 가입부터 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가입부터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1대 판사사님 중에 임경화 사장님이 있는데 저랑 진짜 며칠 차이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가입 안 했으면 제 스폰서님이 안 됐을까요? 왜냐면 동시에 우리 다 아는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가입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뉴스킨 선택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인 줄 몰랐어요. 그냥 추가로 월 1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방과후 수업을 할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정말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인원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진짜 좋아해가지고 수업 학생 수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한 번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한 번 선생님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길래 내가 왜 싫어? 선생님 얼마나 좋은데 이러니까 늙었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딱 듣는 순간 딱 뒤통수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몇 년 내가 계속하면 이 말 나도 듣겠다 그 생각이 딱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젊을 때 뭔가 돈을 더 벌어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는 돈 때문에 막 시달리고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추가 소득, 뉴스킨은 그냥 나한테 월급 외에 또 다른 소득 그거로만 저는 생각했고요. 진짜 부끄럽지만 세미나 진짜 안 들었고 세미나 안 들었고 나가서 이거 2,000포인트 3,000포인트 하면 되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저를 스폰서 말도 진짜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고 하정 회사님이 저를 아예 모르셨고요. 마음대로 사업을 진짜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업을 한 3년 차 됐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잘했던 거는 정말 짜증나고 진짜 뉴스킨 안 하고 싶어 해도 단톡방에서 절대 안 나갔어요. 남들 잘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 그거는 좀 잘했고 세미나도 진짜 안 왔지만 그래도 주 1회는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와도 그래서 끊으면 안 되니까 와야지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저랑 비슷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저랑 완전 차이가 나는 사장님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제라는 사람 중에. 그래서 제가 점점 이거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조금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고 출근을 이제 3일로 늘리고 5일로 늘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의 비전에 조금씩 눈이 뜬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뉴스킨 전업하고 제가 인생을 걸고 하는 이유는 제가 선생님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정말 뉴스킨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정말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 가치를 알고 나서는 도저히 이건 내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그건 너무 내가 남편한테 못할 짓이다. 사실 제가 혼자 다이아몬드까지 됐기 때문에 어떤 생각했냐면 남편이 오지 않아도 나 혼자 팀메이트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솔직히 자신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 혼자 다 읽어놓고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남편이 행복할까? 그걸 딱 생각했을 때 안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남들이 봤을 때 모험일 수 있지만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편에게 사업을 계속 전했고, 또 마침 저희가 그때 포탑 데이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남편도 저희 문화를 계속해서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전업한 계기도야, 제가 그래도 제 잘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래도 잘했던 거는요, 남편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진짜, 성공하면 버려야지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많이 싸우고, 제가 하영미 사장님께 한 번은 스폰서링 부탁했어요. 너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 사업자 맞으시죠? 네. 그래서 어떡할까요? 너무 힘들다. 남편 반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진짜로 헤어짐을 꿈꾸 생각하더라도 네가 성공하고 헤어지는 게 안 멋지겠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네. 더 일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도 남편을 리크루팅한 것 중에 잘한 게 뭐냐면요, 밖에서 힘든 일 남편한테 얘기 안 했어요. 유식기 때문에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진짜 꾹꾹 눌렀거든요. 그걸 잘 참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결국은 나랑 같이 할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내가 뉴스킨에서 힘든 일을 남편한테 의논해봤자 남편은 이 사업의 비전을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안 했었고요. 또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뉴스킨으로 힘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내 파트너 아니면 내 파트너 될 사람, 아니면 형제 라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힘든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진짜 제가 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반부터 사업을 전달했던 친구들이 지금 궁금해해요, 이제. 네, 그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가족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합류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생각 너무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초에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저지른 실수는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서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공은 나 자신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게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업을 하고 초반에 했을 때 남들의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다른 팀은 어떻게 하고? 내 파트너는 어떻고? 형제 라인은 어떻고? 형제 라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나빠 보이는지 이것도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나한테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나 자신을 관찰하는데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과도 나왔던 것 같아요. 뉴스킨 잘하려면 사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품 보여주고 사업 보여주고 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분들마다 결과가 다를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바꾼 게 순서를 완전 바꾼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부터 보여주거든요. 예전에는 신뢰를 쌓고 제품을 보여주고 제품에 괜찮아 하면 초대를 하고 사업을 보여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이게 결과가 안 나왔던 거거든요. 눈치도 보고 내가 이 사업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제품까지 안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고민들 때문에 너무 더디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순서를 딱 바꿔서 사업을 보여주고 제품 아이템을 검증해보자 하고 보여주니까 제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쓰게 되는 거고 사업하실 분도 많이 찾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사업을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순서를 한번 바꿔본다는 것도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뉴스킨 사업 성공 공식도 또 다 나와 있잖아요. 수학 문제도 공식을 알면 문제가 술술 풀리듯이 뉴스킨 사업에서도 성공 공식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안 될까? 또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됐거든요. 또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 이미 성공 공식이 조금 추상적이라고 하면 얘는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안 하는 분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을 계속하고 저도 파트너 사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스폰서 사님들하고 또 미팅을 해보면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얘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숙희 사장님의 성공 비결을
여쭤보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뉴스킨을 딱 시작하면은 진짜 유치해 보이는 행동들이 좀 있다.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미래일기.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이런 거 대도 안 한 걸 내가 이거 왜 하나? 막 이런 생각 사실 저도 많이 했거든요. 미래일기, 그다음 아침 저녁으로 목표 외치기. 나 김은경은 언제 EBA 된다. 혼자 있어도 유치하고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명단도 제가 처음에는 일 안 될 때는 안 되는 사람 다 이유 있거든요. 못 쓰노 내 명단 내가 다 아는데 맨날 카톡으로 쭉 보고 명단 안 쓰고 그랬거든. 제가 명단도 데모 명단, 우호 명단, 콜드 명단 쭉쭉쭉쭉 나눠서 다 쓰고 그것들을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최수기님 하신 말씀이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동, 하지만 성공자가 했던 것들을 다 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공자와 성공하지 못하는 자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들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박태환이 하는 수영, 김은경이 하는 수영, 누가 보면 수영 둘 다 수영하고 있네 하지만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네, 박태환이 하는 수영은 아마 인생을 다 걸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는 거는 그냥 운동 삼아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가기 전에 준비 운동도 대충 할 것이면 복장 신경 안 쓰겠죠. 그래서 수영복이면 되겠지. 근데 박태환이 하는 수영은 수영복도 다르더라고요. 국가대표들 수영복 보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고 나의 태도구나. 네, 그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고, 네, 분위기 전환해서 제 인상이에요. 보면 이거 제 20대거든요. 좀 봐줄만 하죠 그래도. 네, 20대고 중간에 제가 한 12월 때까지 이 몸이었어요. 12월 달에 제가 64, 지금 54거든요. 10kg 뺐어요. 지금 저 오른쪽은 며칠 전인데 제가 어느 날 문득 내 몸을 보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몸으로 무슨 TR을 얘기하나. 뉴스킨 나한테 미안하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살을 좀 빼야겠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고 PA가 되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서 내 몸 하나 못 다스릴까? 그 생각을 딱 하면서 내 살 못 빼면 사업 절대 성공 못해.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TR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많이 뺐는데 5% 뺐어요. 안타깝게. 네, 그리고 막 5% 뺀 것도 사연이 있는데 며칠 안 됐는데 최종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3.5%가 빠진 거예요. 안 돼. 이번에 한 세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광주에서 쟀어요. 마지막 인바디를. 며칠 더 벌려고. 제주를 갔으면 제가 6% 됐는데 남편이 계속 제주까지 오바하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만약에 혹시 마지막 며칠이 1% 2% 차이 나면 며칠 더 벌어서 광주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그리고 또 광주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인스타 DM 열심히 해서 광주에 사업장을 잡아서 갔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냥 분위기 전환 삼아서 혹시 TR 전하실 때 필요하시면 마음껏 전하시고요. 제 인상이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본 뉴스킨에도 떠들어 다니고 있어요. 저한테 DM이 오셨대요. 일본 분이 혹시 좀 써도 되냐고 마음껏 쓰시라고 했거든요. 하시고, 우선은 뉴스킨 매니아세요? 네. 우선 내가 매니아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혹시 지금 루미스파 헤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분 무조건 한다. 네. 생각보다 진짜 없대요. 사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팀에서 제가 얘기를 해봐도 3개월에 제대로 교체하는 분 진짜 없고, 루미스파 루미스파 젤을 한 달에 하나씩 딱딱 쓰는 분이 진짜 없다는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사업자가 이러니까 소비자가 안 되지.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진짜 매니아인지, 그리고 내 임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예스에서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내 임상이 사업을 한 지 1년이 넘어도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임상은 이걸로 사업 성공을 하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내 제품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임상은 자기 본인 임상을 꼭 만드셔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분식집을 운영을 해도 오늘 떡볶이 맛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지 그걸 근데 이거 이렇게 큰 사업인데 제품에 대한 연구하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GV가 만 GV가 안 나오고 5천 GV가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임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매니아는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복하거든요. 혹시 민철 사장님은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거? 그러면 내가 봤던 재밌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즐겁거든요. 저는 이제 놀고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맛집 얘기나 이런 거 하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나 있어요. 제가 소개한 맛집 진짜 많거든요. 저랑 상관없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소개한 커플 두 커플이 결혼도 했어요. 원래 소개하고 이런 거 원래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내 제품 얘기할 때 안 행복했던 거에 싹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의무적으로 전하고 있고 내가 데모를 가니까 그냥 설명만 하고 있고 내가 행복해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데모하고 나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파트너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데모하는 걸 보니까 저러니까 제품이 안 나가구나.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사랑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데모하면 결과가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모습이 어떤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사업의 기회는 사업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상대를 위한 거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사업을 전하는 게 내가 성공하려고 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자신이 없고 한 번 진짜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제가 친한 동생 중에 파워블로거처럼 블로그를 잘하는 동생이 엄청 똑부러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뉴스킨 사업 언니 어때? 괜찮냐고 나도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매달 맞춰야 되는 돈 있다 힘들다. 제가 미쳤죠? 제가 초반에 그랬어요. 진짜 나를 위한 건 줄 알았는 거예요. 사업 전달이.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게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한 건데 말을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나 사업 전달을 다 하거든요. 정말 부자든 아니면 진짜 바쁘게 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이든 다 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또 나보다는 조금 잘 못 사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사업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부자면 뭐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업의 비전을 몰랐던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랬던 거고 좀 더 플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득을 하는지 사업을 어렵게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의 타이밍도 아니고 니즈도 전혀 없는데 계속 그분을 붙들고 있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냥 나의 계획,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나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 이런 삶을 살 거고 나를 지켜봐줘. 이런 나의 계획들을 얘기해주면 그 중에는 너의 계획 궁금해지는데?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초대하는 거고 좀 더 재밌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몇 명 소수에게 집중하게 하고 있는지 또 점검해 보시고 말 그대로 낚싯대 그물망이에 몇 명만 딱 찍어서 계속 그 사람한테만 연락을 하고 하니까 사실 질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명단을 많이 늘리시고 제가 제 파트너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업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보상을 저한테 한번 혹시나 싶어서 한번 풀어주세요. 이게 1대1로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보상을 어렵게 설명하지? 진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도 보면 사업자용 보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소비자한테도 사업자용 보상을 푸는 거예요. 진짜 이해 못하는데 생각보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별로 안 똑똑하거든요. 제가 진짜 만나보면 똑똑한 사람은 저는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10% 나머지 90%는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그분은 뉴스킨 안에 들어와 있고 사업자용 보상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소비자한테도 그걸 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보상이 좀 쉬운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려면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 그런 애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정도면 제가 볼 때 어른들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못 알아들으면 밖에 나와서 어른들한테 설명해도 한 반밖에 아마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네. 정말 보상을 쉽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나한테 들은 그 사람도 누구한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네. 그래서 보상을 쉽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 1분 보상, 5분 보상, 20분 보상, 내가 시간을 재서 짧게 끝내서 딱 말을 하는 거랑 5분짜리 보상,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20분 보상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보상을 풀고 있는 내가 가슴이 뛰는지. 저희가 저희 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보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고덕일 사장님이거든요. 덕일 사장님이 보상을 풀고 있는 거 보면 신났어 진짜. 그게 너무 느껴져요. 아, 쟤 진짜 신나 보이네. 그러니까 전달이 잘 되구나 생각하거든요. 보상 설명할 때 너무 내가 수학 문제 풀듯이 하지 않나. 진짜 재밌게 하고 있는지. 나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는 사업인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그게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5명의 이 소비자가 참 어려운데 이거를 이상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15명의 소비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가입과 주문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계속 연락 와서 가입 어떻게 시켜 이거 아니라 혼자 누구한테 만나면 스스로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는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제품 쓴 사람이 아직까지도 스스로 주문을 못하는 거는 내가 아직 다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핸드폰에 뉴스킨몰이 설치되어 있는가, 내 소비자들이, 그리고 4번 이상 만났는지. 예전에는 저한테 바디바 한 장, 미스트 한 장 한 사람들을 별로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4번 이상 만나다 보면, 제가 처음에 맘카페에서 어떤 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바디바 한 장만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다고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매달 70만 원 정기구매 들어가거든요. 바디바 한 장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제가 진짜 느끼는 거는 바디바 하나 미스트 하나인데 정말 정성을 다하면 그분은 언젠가 타이밍이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전달하면 제품을 제대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꼭 진짜 하찮은 거, 가격 낮은 거 하나를 사더라도 4번 이상 무조건 만나야 돼요.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만나시고, 그리고 내 소비자라면 뉴스킨의 8대 특성, 뉴스킨 제품이 일반 화장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데 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알려줬나?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파마넥스가 일반 영양제랑은 다르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알려줬는지, 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사실 지금은 벨로시티 되고 더 이탈하는 경우 많잖아요. 왔다 갔다 옮기고 하는 경우가 사실 지금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내 소비자가 이탈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소비자 이하에 소비자가 있어서 캐시백을 받게끔 하면 이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와 사업을 하든 적어도 나 이하에 한 3, 4명, 4, 5명 정도만 가입돼도 이탈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하게끔 임상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진짜 소개해달라고 말을 하든지.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남편 전업했잖아요. 제 소비자들한테 저 이제 남편 전업해서 뉴스킨에서만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고 이거 벌어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친정까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제발 소개시켜달라고 진짜 불쌍한 척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빨리 성공할 거니까, 성공한 모습 보여줄 거니까 소개해달라는 말, 도와달라는 말은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뉴스킨을 계속 하는데 계속 변함없이 계속 발전 없는 상황이면 그게 저는 솔직히 진짜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혹시라도 캐시백 가입이 어떻게 뭐 안 됐거나 캐시백을 못 받는 경우면 내가 따로라도 캐시백을 꼭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네, 캐시백 잊지 않고. 그리고 하루 20분 독서도 저는 예스유는 당연히 너무 다 잘하실 것 같은데, 뉴스킨은 팔다가 그만둔 일이 아니잖아요. 그 결국에는 팀을 만들고 확장해야 되는 일인데, 진짜 내 그릇을 키우는 거에는 독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성향이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하거든. 듣는 게 편하고. 근데 내 파트너 중에는 에너지 넘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속이고 바로바로 딱 내뱉고 직설적이고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른데
그런 사람을 담아내려면 내가 간접 경험을 독서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정말 꼭 시간을 하루에 20분 이상 꼭 투자해서 하셔야 되고, 잘못 이걸 또 알아듣는 분이 있대요. 독서한다고 일을 안 해. 계속 독서를 하루 종일 독서하고, 그거는 진짜 아니라, 저는 뉴스키는 핵심이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내가 남는 시간에 조금 뭐 2, 30분 있으면 독서를 하고 틈틈 시간을 활용해서 탱고에 있는 것들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도 나 이제 탱고 할 거니까, 파트너 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탱고 할 거니까 저 이제 운동 끊어야 돼서 저 이제 이 시간은 조금 일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운동 계단을 1층에서 10층까지 강의 들으러 갈 때 걸어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틈틈 시간 그거 활용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담을 수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그래서 독서 정말 중요한 거 다 아시리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매일 동영상 듣기도, 동영상도 골라 듣는 분 많거든요. 저는 그거 자체가 골라 듣는 고민하는 시간 자체도 사실 아까워요. 근데 유튜브에 뉴스킨 치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오늘 사업 설명을 들었으면 내일 성공 스토리 듣고, 내일 그 다음 데모를 듣고, 그 다음에 보상을 듣고, 그거를 카테고리를 바꿔가면서 하나씩 저는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트너사님 중에서 그거 별로 안 하던데요,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동영상은 정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뉴스킨도 지역마다 조금 일하고 있는 이런 것들 집중하는 부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아침 저녁으로 듣고, 저는 사실 제가 진짜 도움 많이 받았던 게 김범준 사장님 성공학인데, 이 강의는 진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들었고, 제가 원래 타고나기를 나약한 사람의 리더의 성향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의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밤에 자기 전 1시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에 이렇게 성공자의 강의를 계속 듣는 게 내가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났었거든요. 너무 좋은 강의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 인간들이라는 거는 잠시 좋은 생각을 하지 안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계속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 강의에 빠져서 좋은 생각을 하는데, 잠깐 안 듣고 있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운전할 때 듣고, 이동할 때 계속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확신을 키우는 거. 내가 계속 성공자를 만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성공자의 생각을 그대로 담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말이 생각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모임에 참가도 너무 잘하고 계시죠? 사실 이 시간대 그룹 미팅 하신다고 해서 사실 저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정말 대단한 그룹이구나 라는 생각 들고, 와 진짜 예스 그룹 최고다 그 생각이 진짜 너무 했었거든요. 당연히 모든 모임에 참가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룹 리더가 되고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모두에게는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사정이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은 진짜 끝도 없고 모두가 다 다른 상황이 있어요. 뭐 아이가 열이 난다던가, 엄마가 아프다던가, 빨리 가서 뭔가 해야 집에 고칠 게 있다던가, 상황이 다 있거든요. 병원을 좀 가봐야 된다던가.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 상황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우선순위를 뉴스키로 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스폰서는 파트너가 한 명뿐만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는 내 스폰서가 나를 가장 먼저 후원할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후원할까? 만약에 파트너가 30명이고 50명이 있으면 이 중에 누구를 후원할까를 생각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후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인생을 다 건 사람. 핑계 많은 사람을 후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속은 경우 많거든요. 같이 술 사주고 울면서 저 이걸로 성공해야 돼요. 갔어. 그래서 저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에 올인하는 사람. 그래서 당연히 시스템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가의 마음이 아닌 내가 이끌어가는. 저도 저희 팀에서 어떤 시스템을 진행을 맡아보니까 그날은 아는 길인데도 내비를 찍고 왔거든요. 1년간. 왜냐면 절대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게
내가 항상 참가자로 가는 거하고요, 진행을 해보거나 이끌어가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진행하지 않고 여기 참여자라도 나는 곧 내가 진행을 할 수도 있어. 나 언제 어느 때 내가 예술 그룹 미팅의 진행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준비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아마 김민철 정혜련 사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지각은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리더스쿨에서도 만근히 가장 쉽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왜 어렵지? 아직까지 성공 안 하고 싶나 보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남편은 회사에서 월급을 벌어오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학교에서도 월급이 나왔고 뉴스킨에서도 월급이 나왔을 때는 사실 뉴스킨으로 급할 게 없었거든요. 그냥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고 이달에 뭐 5천을 해도 되고 2천을 해도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시스템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팀에는 진짜 간절한 부부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항상 그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아직까지 투자비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는 투자비여서 여기서 100만 원만 벌고 50만 원 벌어도 괜찮지만 저 부부는 이걸로 목숨 걸고 있다. 네가 여기서 오고 안 오고 그런 시스템 시간에 폰 보고 있고 하는 거 그 부부가 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시스템에 대한 태도는 또 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의리고. 네, 나는 50만 원 벌어도 되지만 여기서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그 달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생각을 진짜 한번 해보시면 세미나 시간에 딴짓하고 늦고 이런 거 아마 절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팀워크가 사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게 팀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오면은 그 사람이 정착하게 하는 거는 팀인데 내 팀은 내 이하의 팀이 아니잖아요. 내 스폰서사님의 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부 이하의 팀이 있고 포탑 패밀리 그 팀이 있는데, 저는 포탑 패밀리가 지금 한 200명 정도 있거든요. 단체 톡방에 보면 항상 포탑 패밀리에 가장 먼저 답을 하고 가장 먼저 뭔가 올리고 자료가 있으면 하는 이유가, 저는 포탑 패밀리 같이 200명의 팀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한다고 생각해요. 내 팀이다. 전부 내 이하의 파트너다. 그거 아직까지 내 팀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 스폰서님의 팀에서 내가 수장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공지나 룸비나 뭐 자료나 이런 것들 댓글이나 빨리빨리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다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집중을 하고, 항상 못 봤다는 분은 그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진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사업한다는 사람이 전화 못 봤어 뭐 숨쉬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포탑 패밀리 방이나 이런 중요한 예스유 방은 신경 써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고, 우리는 저희 팀에는 애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은데 만약에 어떤 모임에서 어린이들이 쭉 왔을 때 제가 우리 아들만 챙기면, 또 다른 사장님들도 각자 자기 아이들만 챙기면 다 그냥 자기 아이만 챙기는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가 우리 아이 챙기기 전에 다른 아이 먼저 챙기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아이들이 다 그냥 내 아이 같은 그런 문화가 생겼거든요. 우리 팀에서 내가 내 파트너만 챙기게 되면 각자 자기 파트너만 챙기고 내 파트너한테 잘해주는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형제 라인의 파트너도 오면 밝게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하면 그런 문화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팀에 살아남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데, 그런 문화를 나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 팀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오도 그만 안 오도 그만 그런 분인지, 그리고 팀에 이렇게 룸에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어떤지, 혼자 있을 때 어떤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팀에 에너지를 주는 분이 있고요. 사실 진짜 표정에서 이날 이분 오늘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다 이게 다 읽혀지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팀원들에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웃는 거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에너지라는 게 끌어올리는 거 쉽지 않지만 한번 죽는 거는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항상 생각하시고 팀플레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폰서링 당연히 뭐 예스 너무 잘하시겠지만은 진짜 내 성공을 바라는 분이잖아요. 진짜 저는 본인 스폰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 보상을 잘 이해 못하고 있나? 왜냐면 진짜 내가 잘 돼야 내 스폰서님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님은 나를 진짜 잘 되기를 나보다 더 바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본인 스폰서랑은 크게 밀착하지 않고 다른 리더 사장님들 막 좋아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런 분들도 있던데 너무 안타깝게 정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일 뭐 며칠 시스템에 나오지 못했다면 나한테 전화해주는 분은 내 스폰서님이거든요. 나를 걱정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사람은 내 스폰서님인데 그거를 내 스폰서는 왜 이래 불만만 많고 그러지는 혹시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면 가정사랑 이런 걸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폰서링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할 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나랑 자주 만나기도 힘든데 좀 사업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기가 점점 빠지면서 본인의 가정사를 얘기 계속 하시면 근데 속으로는 4주간의 시간을 준다고 해야 되나? 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나? 해줄 말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냥 사업적인 스폰서이지 인생의 선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솔직히 스폰서링 하는 시간에 너무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사업적인 것들, 평소에 궁금한 것들, 고민거리들을 준비해서 명단과 함께 바인더와 함께 이렇게 스폰서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 스폰서가 먼저 파트너한테 사실 너 그 점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너무 안 되잖아요. 해주고 싶지만 저 사장님은 진짜 저것만 딱 진짜 아니면 진짜 장난 아닌데 이렇게 요만큼 올라오지만 말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저는 하정열 임명사한테 가면은 그 물말부터 여쭤보거든요. 그럼 저 지금 어떤 거 고쳐야 되겠냐고 그거 계속 여쭤보시면은 피드백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을 같이 하는 한 방향. 우리가 몸은 같이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정말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응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몸만 같이 시스템만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매일 아침 결단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딱 눈 뜨면 오늘 하루도 오늘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일어나거든요. 마음속으로. 진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게 그냥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내용과 좀 상관없지만 제가 제 지인의 지인 중에 보면 아이가 4살인데 아이가 안구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눈을 하나를 적출을 했거든요.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프겠어요.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하는데 제가 그 엄마한테 뭐를 배우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한쪽 눈이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둘 다였으면 어쩔 뻔했어요라고 하는데 와 진짜 눈물이 딱 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한 걸 모르고 불평불만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날 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왜 지긋지긋해 혹시라도 그런 생각 든다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 하시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 하시게 될 거고 내가 계속 뉴스킨을 하는데 계속 성장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 사람들은 뉴스킨 하면 김은경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들 보면은 뉴스킨 하면 누구? 주변 사람들은 저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성장이 안 되면 뉴스킨의 비전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다 해도 몰라요. 저만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을 아낀다면 내가 결과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서 좀 더 그 시간을 당기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성공자를 찾아가세요. 처음에 저도 하정은 임명사님 파트너 사장님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가서 시간 뺏지 않을까?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사장님에게 빨리 내가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는 그 사장님도 좋아하실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자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자와 가까이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내 마음을 또 다잡을 수 있고 사실 스폰서님들 보면 말을 막 길게 해주시는 거 아니지만 그냥
것 같아요. 아마 정혜령 김민철 사장님과 미팅하면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밀착하시고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러 명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저한테 찾아오고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폰서 말에 무조건 예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희 아들이 5살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까요? 저는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5살이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파트너 사장님 입장에서는 스폰서 사장님의 말이 이해 안 되는 거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걸?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따지지 말고 하면 되고 탱코, 이거는 제가 5kg 나오는 건데 탱코 올동 6개월 하면 정말 비디 될까? 그래서 이거 제가 한때는 너무 성장이 없으니까 와, 나는 뉴스킨에 진짜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아닌갑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엄마도 집에서 니한테 올해까지의 시간을 주겠다. 올해까지 뉴스킨으로 아무런 성장이 없으면 니는 당장 집어치워라고 엄마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결단했었거든요. 진짜 5kg 한번 해보자. 진짜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탱고를 올동을 하는 거를 한번 6개월 해보시면 성과가 나요. 사실 제가 아직 비디는 안 됐지만 성과는 많이 났거든요. 네, 그렇게 진짜 해보시고 성공자들이 하는 말씀은 다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모는 한 번이 끝인가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데모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재구매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그 데모는 전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차이를 느끼고 뉴스킨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안 사람은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상대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은 만나서 뭔가 오늘 다 하기 힘들다면 오늘 조금 한 30분 데모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1시간을 할 수 있는 분이면 1시간을 하고 해서 차이를 느낄 때까지 전 만나서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은 보여줄 거 너무 많잖아요. 양자기도 그렇고 데모도 그렇고 제품도 많아졌기 때문에 차이 오늘 발바닉 보여드렸으면 루비스파를 보여드린다던가 해서 차이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데모를 해드리는 게 맞고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피부관리사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뉴스킨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모 쉽게 하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데모를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는 20대 남자분도 계시고 60대 남자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똑같이 파트너 사장님이 남자분들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쉽게 해요. 예전에는 제가 데모할 때 목이랑 어깨도 풀어드렸거든요. 첫 데모에서. 지금 안 풀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어깨랑 이거 풀어드리는 거 갈바닉 이거를 내 파트너 사장님이 복제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뭐 진짜 여기 근육을 깎고 싶어서 갈바닉 궁금해요. 이런 분들은 해줘야 되는 거고 첫 데모에서 사업 설명하고 나서 보여주는 데모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진짜 내가 하는 거 복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예전에 의욕이 넘쳐가지고 데모할 때 가방 2개에다가 짐을 진짜 많이 들고 첫 데모에서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건전지랑 수건을 안 챙겼었거든요. 갈바닉이 하다 꺼졌어요. 엄청 무서운 언니였는데 그래서 식은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MBM몰이 없어가지고 건전지를 빌리러 제가 이 4층에 다 돌아다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빌렸는데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2번째 데모부터는 없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돼. 수건 몇 장에 가방에 완전히 2개를 들고 이렇게 딱 데모 가니까 나한테 딱 하는 말씀이 무겁게 고생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싶은 거예요. 또 이건 아니구나. 사업이 되게 재밌어 보여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즐거운지를 데모도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데모가 만약에 오늘 5건이 잡히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엔 제가 3명만 잡혀도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데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데모. 네. 그리고 데모 가방을 가볍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했지만 지금은 정말 사업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최대한
데모 갈 때도 그냥 저는 스커트를 잘 입어요. 바지 이렇게 안 입고 최대한 불편해 보이게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내가 하는 행위를 따라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적절하게 동영상 보여주는 거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막 설명하는 것보다 요즘 다 핸드폰 바로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약산성 세안제만 딱 치면 의사가 피부과 의사가 바로 얘기하거든요. 약산성을 써야 된다. 내가 길게 말하는 거에 바로 얘가 이어서 의사가 딱 마무리 해주니까 다 바디바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데모 보상은 당연히 풀어야 되고 보상 풀 때도 소비자의 혜택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뉴스킨 사업은 따로 설명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 이건 의무다. 그리고 우리 카탈로그에 보면 우리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사업의 기회를 꼭 알리는 게 우리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 설명을 꼭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이스토리는 내가 만약에 가서 제품만 주문만 도와주고 온다면 전 그 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면은 내 스토리를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뉴스킨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궁금하게 만들기. 데모할 때 저는 마스크팩 이런 거 워터풀 이런 몇 장 넣어가지고 데모하면서 저 뉴스킨 사업한 지 5년 됐는데 그 전에 무슨 일 했게요? 이렇게 그냥 질문 많이 던져요. 맞추면 이거 드릴게요. 그냥 재미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해요. 저를 보면서. 뭐 했지? 뭐 미용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하는 메이크업 했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나를 궁금하게 만드니까 내가 내 스토리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고 선생님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직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를 해요. 좋은 점을 아이들 가르치고 방과후는요 12시에 가서 오후 5시면 퇴근 딱 한다고 하루에 5시간만 일하면 남들 여자 직업으로는 괜찮게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답이 뭐라고 오냐면 근데 그 좋은 직업을 왜 그만둬요? 하면 뉴스킨 사업에 대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저는 활용을 하고 그런 유도를 잘해요. 그 말이 나오게끔 왜 뉴스킨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평범한 스토리가 아닌 내 가슴 속에 맺혀있는 스토리. 그냥 내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살고 싶어서 뉴스킨 해요. 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뉴스킨 해요.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서 뉴스킨 해요. 라고 하면은 와닿지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데모할 때 시간 있으니까 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피아노 학원 다니면 선생님이 저한테 옛날에 청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아노 안 치고 소리만 듣고 그 음 다 맞추는 거 제가 엄청 잘했거든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청음을 너무 잘하니까 네 음악적 소질이 엄청 뛰어난 것 같다. 피아노 쪽으로 우리 계속 가자라고 했는데 피아노 학원만 가면 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어느 날 엄마가 은경아 우리 집 현관에 피아노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 다니자 하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 쏟고 엄마를 쫄랐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 그렇게 안 만들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냥 잘 살고 싶어서 안 와닿거든요. 뭐 그냥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고 싶어서요. 이런 거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스토리텔링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날 집에 가고 나서도 나의 얘기가 생각이 나게끔 그렇게 저는 많이 하고요. 지금 내 직급 커미션 1년 후 내 직급 커미션 얘기하거든요. 저는 저한테 이제 제품을 꾸준히 쓰는 언니들한테는 언니 제가 지금은 요 정도 벌고 있고 이런데요. 1년 뒤에 제가 벤츠 CLS 63AMG라고 제가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딱 보여주면 저는 1년 뒤에 이거 살 거거든요. 이거 사면 언니 제일 먼저 시승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언니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꾸준히 제품 써주시고 그러면 이 언니는 나의 그 벤츠를 기다리고 있어요. 응원해주고 그러면 정기구매를 안 끊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나의 그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활용하시고 보상 설명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품에 반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 꽂혀서 저는 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해주면서 언니 제가 오늘 이렇게 제품 체험을 해드렸지만 이것만 하고 가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언니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다. 우리는 뉴스킨 제품을 쓰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기. 제가 사업 초대가 훨씬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진짜 잘 모르니까 완전 간단하게만 설명해주고 오셔서 들어보세요. 제가 잘 모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오히려 니한테 다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호기심 갖게끔까지만 내가 설명을 하고 초대를 항상 마지막에 하셔야 되고 뭔가 더 중요한 걸 들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이나 이런 분들은 적절하게 보상 강의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보여주면 회사가 좀 더 믿음을 갖는 것 같아요. 아, 이 회사 투명한 회사구나. 네, 그리고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도 자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초대를 하고 전 우리 팀 많이 활용해요. 저희 팀 포탑 패밀리에 보면 진짜 젊고 멋지고 이런 훈훈한 사장님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이 보면 운동 직업이 많아요. 그거를 제가 운동 직업이 아니니까 저는 포탑 패밀리에 진짜 몇 사장님들을 아직 모르지만 전직 다 알거든요. 전직 뉴스킨을 하게 된 계기 이거를 제가 다 꿰뚫고 있어요. 나이 웬만하면 그거 200명인데 200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한 50명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제가 리크루팅 하냐면 만약에 어떤 분이 남편이 태권도 도장을 하고 계시면 이제 고덕일 사장님이나 그 팀에 태권도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여드리거든요. 인스타도 보여드리고 사진 단톡방에서도 보여드리면서 이런 분들도 사업을 하신다. 사람이 같은 직업이나 동종 업계는 진짜 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러려면은 사장님들의 마이스토리를 다 꿰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안방 TNIT 방, 이 단톡방 이건 왜 보여주냐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소비자 관리가 다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면서 제품을 처음에 전달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하기 쉽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너무 좋지 않냐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은 현실 점검은 제가 만약에 콜드를 딱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을 갔는데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요새 진짜 부동산은 끝났다는데 경기 진짜 안 좋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최악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안경점이 되는 데 가면 사장님 요즘에 자영업 하는데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안경은 안 쓸 수 없으니까 경기 안 타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오늘 하루 종일 손님 5명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쇼더플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는 현실 점검.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가고 싶지만 기분이 딱 나쁘면 그때는 안 들어요. 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멘트 한번 생각해 보시고 90% 경청 10% 내 얘기고 이거는 내가 다 떠들고 왔으면 그날 그냥 실패예요. 진짜 저희가 이번 저희 팀에서 그 윈윈 하우스를 갔다 왔거든요. 제주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항상 나는 많이 듣는 거에 좀 집중하시고 결론은 또 초대. 네, 초대를 꼭 하셔야 되고 태도도 계속 중복되는 얘기 많지만은 저는 진짜 내 인생 모든 거 다 걸고 주식의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소비자들도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쓰고 싶어 해요. 대충 하고 하다가 그만둘 사람 말고 뉴스키는 사실 10명이 하면은 그만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친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뭐 예전에 쓰던 사람이 있는데 또 안 하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다 걸고 하고 있다. 나의 와이드를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뉴스킨 사업자가 많잖아요. 왜 나한테 써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저는 나중에는 우리 가족이 진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족 사업으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더 바르게 해야 되고 내 성품부터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불만은 바라면 불만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없애면 불평, 불만도 사라지는 거고 그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기. 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네. 그리고 진짜 목표만 바라보면 딴 것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형제 라인 사이인데 기분까지 다 느껴졌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잘 누가 안 나오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내 목표에 집중하고 포기할 건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포기한 게 저희 집 그 청소 상황을 포기했거든요. 왜 어차피 안 될 거는 시원하게 포기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거 과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애 반찬은 그래도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집에 이 정도는 너무 심한데 이런 과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포기하고 차라리 내년에 사람을 쓰자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포기해야지 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저는 두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니까 일에 집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포기할 거 하시고 리더스쿨은 예전에 제가 성공하고 싶다고 진짜 하정 여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제발 답을 주세요 하니까 리더스쿨을 해라라고 하셨거든요. 리더스쿨 안 해보셨다면 한 달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또 새로운 경험이 되고 에너지를 많이 얻거든요. 그리고 리더스쿨을 만약에 한 달 정도를 하시면 또 사장님들의 그 단톡방에서 활동사항이 올라오는 것도 동기부여를 해요. 와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이렇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목표 달성까지 D-Day를 저 매일 썼거든요. D50, D49, D40 항상 아침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좀 더 내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말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품과 사업에 내가 먼저 미쳐 있는지 그리고 스킬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 보시고 SNS는 사실 전 못하거든요. 잘 못하고 정혜련사님 앞에서 뭐 껌대기 앞에서 줄 잡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근데 저는 잘한 게 뭐냐면요. 다른 분들이 성과가 있으면 그날 바로 실행해요. 제가 그게 블로그거든요. 블로그 진짜 못하는데 누군가가 저 블로그로 연락 와서 소비자 만들었어요 하길래 저는 그날 바로 만들었어요. 그 저는 장점이 생각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냥 하자면 일단 뭐 못하든 잘하든 해보자. 근데 블로그로 제 파트너도 만들었죠. 소비자들도 많이 생겼죠. 연락 오거든요. 진짜 허접한데 신기하게 와요. 와 신기하네. 그리고 블로그는 진짜 쓸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래서 그것도 좋았기 때문에 꼭 내가 뭔가 나 잘 못해서 안 할래. 그냥 하세요. 하시면은 성과가 또 어디선가 나와 맞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SNS는 진짜 중요한 게 보든 안 보든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하시고 잘하지 못해도 일단 해야 되고 저는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일단 해놨 동영상 몇 개 올려놨어요. 하면 누군가 했으면 바로 따라하기. 콜드는 잘하는 것이 쉬운지 많이 하는 것이 쉬운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사장님 콜드 한번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뭐 콜드 갔을 때 멘트 어떻게 해요? 하는데 내가 멘트를 생각해도 문 열고 하얘져요. 어차피 하얘지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잘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게 쉽다. 계속 해보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는 거고 어차피 확률 게임이고 콜드를 딱 들어갔는데 제 쇼핑백만 보고 바로 뉴스킨이에요. 저 바디가 필요한데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확률 게임. 필요한 사람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가고 제 스폰서사님 중에 은퇴 아닌 은퇴를 하셨지만 아주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스폰서님 계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남자분 혼자서 다이아몬드시거든요. 같이 다 스폰서는 해주시구나. 그 모든 부산에 있는 모든 미용실에 본인의 명함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시대요. 진짜 그 정도 하시면은 남자분들도 혼자 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 생각 들고 내 파트너 내가 고르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재밌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자영업을 길게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가도 되고 뭐 일정 사이에 틈틈이 가셔가지고 그리고 이건 진짜 법칙 같아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에 딱 갔을 때 약간 좋은 인상이면 4번을 가면 4번 안에 뭔가 결과가 나요. 소비자가 되든지 뭔가 언니 동생이 되든지 결과가 나니까 진짜 뻘쭘해도 4번까지 무조건 진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콜드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킨 사업을 몇 년을 했지만 계속 성장 없고 똑같이 대리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저는 진짜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거 그리고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이 처음 시도 문 여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가면 안 어렵거든요. 시도를 계속 하시고 저도 내성적이고 말 없고 진짜 자존심 센 스타일인데 딱 하니까 되더라고요.
팀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는 저는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었고 바른 말이었는데 미팅에서 무슨 돈 관련 나오면서 정산 관련하면서 얘기가 딱 나왔는데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깨져가지고 찬바람이 쌩 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면 와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이어도 저런 말 절대 안 해야지. 분위기를 깨는 리더 미팅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어도 팀 분위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기분이 표정에 드러난다면 아마추어예요. 우리는 그리고 사람을 결국 만나는 일이고 뉴스킨 사업은 사람 사업이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죽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웃고 다니는 연습을 하고 저는 그 옛날에 개구리 뒷다리 그 웃는 연습하는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연습해서 연습을 계속 많이 하니까 인상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전하기 전에 잠깐 거울 보면서 표정 연습하는 것도 도움됐고 기분이 표정에 드러난다면 아마추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배우의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드라마 촬영 중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데모하고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겠어요? 바로 눈물 나오고 그 멈추고 가잖아요. 그럴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 드라마 촬영 완벽히 끝내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프로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내가 진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프로고 난 사업가인데 그거를 표정에 다 드러내고 있다면 진짜 아마추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팀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든 사람인지 나로 인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키는 결국은 팀을 만드는 사업인데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계속해서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정말 어느 날인가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든 생각은 하정 여사님이 어떤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 사장님은 사업하신 지 오래되셨나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오래됐을 건데 이렇게 하시는데 그룹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느끼고 아 사업을 5년, 10년, 15년, 20년을 해도 팀을 못 키우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다고 다 성공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나를 단련시키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보여지는 모습, 말투, 자주 쓰는 단어, 표정, 태도, 자세, 확신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그래서 제가 살을 뺀 거거든요. 와, 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되면 내 탓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하시고 스폰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않는 분도 저도 사실 한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스폰서는 전 뉴스킨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낳아줬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해하지 말고 그냥 따르고 100% 신뢰하고 100% 예스하고 노 하는 순간 제가 어떤 파트너 사장님께 사장님 그룹 미팅 때 마이스토리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딱 했는데 사장님 제가 아직은 준비 그 이후로는 그분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파트너님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리고 저도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분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딱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기회를 주시면 바로 예스 하셔야 되고 내가 내 스폰서에게 하는 모습 그대로 내 파트너 사장님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에서 이제 하정일 유명이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네 확인했습니다. 대답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는 걸 내 파트너들도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파트너가 또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쟤는 참 똑똑한데 왜 사업은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 혹시나 든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파트너를 믿어주는 거. 저희가 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만약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미워할까? 아니야. 난 믿어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파트너 그리고 후원이 파트너가 지금 한 명일 때 보면 너무 그 사람 챙기고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다니고 이런 분도 제가 봤거든요. 내 파트너가 100명이 되어도 해줄 수 있는 후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면 복제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한 명이면 그 사람 밥을 계속 사준다든가 그 사람 차를 계속 사준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복제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나는 10명, 100명, 50명 이렇게 될 사람이니까 그 후원을 그 정도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고 파트너로 대하는 게 중요하고 나부터가 모범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고 나는 이래서 오늘 못 왔지만 그거 다 파트너들이 알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정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누구나 사정은 다 있기 때문에 스포너가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형제라는 사랑은 아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은 내 파트너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내 파트너를 팀에 정착하게 만드는 거는 내 형제 라인 그리고 파트너 형제 라인이랑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저도 제가 거제 팀이 생기니까 거제 어떤 예비 파트너가 생기는 분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형제 라인 사장님들이랑 그렇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우리 이렇게 만났지만은 이 중에 어떤 사장님이 생각지 않은 충청도 천안 이런 데 팀이 생겼는데 저도 팀이 생기면 같이 연합으로 뭔가를 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형제 라인하고 항상 잘 지내고 적을 만들지 말기.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형제 라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파트너한테 하지 못할 말을 형제 라인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정말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형제 라인이 힘들다 해서 같이 울어주고 했는데 그분 다 집에 갔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그때 스폰서님한테 말을 해서 스폰서님하고 아니면 사장님 저한테 얘기하시지 말고 스폰서님이랑 한번 미팅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다 들어주고 저만 살아남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형제 라인하고 잘 지내야 된다 생각하고 형제 라인과 가능하면 식사랑 밥 먹고 이거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없이는. 그리고 이거는 당신의 속도가 파트너의 속도인데 나는 진짜 뉴스킨으로 추가 소득만 벌어도 좋지만 내 파트너는 하루하루 더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안 급하더라도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속도가 파트너의 속도라고 생각하고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이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루비는 중요하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목표 있잖아요. 내가 오늘 쉐어링 보너스를 받겠다. 오늘 하루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 주급을 얼마를 받겠다. 내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주급으로 나눠서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를 중요한데 계속 다른 사람 신경 써서 목표 발표하세요 하면은 저는 언제까지 EBP에 방콕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성공하는 하루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혹시 힘들다면 저도 힘든 시절이 사업하면서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힘듦이 저를 더 단단하게 해준 것 같아요. 정말 상처가 나본 사람은 거기에 다시 살이 피부가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스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든 시절 보내봤기 때문에 힘든 파트너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다면은 나 진짜 얼마나 크게 되려고 이렇게 힘들지? 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 진짜 엄청나게 큰 그룹을 가질 건가 보다 생각 많이 했고 제가 다시 사업을 진짜 하지 말까 너무 힘들다라고 한 시기에 제가 하정 여사님을 딱 만나러 갔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그때 골드였고 한 달에 3,000포인트 겨우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진짜 나중에 MCN보다 더 큰 그룹 가질 거라고 그 말을 한마디에 제가 여기가 왔거든요. 내가 내 파트너가 있으면 스폰서의 말의 힘은 엄청난 것 같아요. 내 파트너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던져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진짜 이 말 제가 좋아하는데 하늘이 나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시면 떨어져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그 감춰진 날개를 찾아보라고 나한테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들다면 나의 날개를 지금 이제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진짜 더 열심히 웃으면서 보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이거 영상인데 이제 마칠 건데 이거 볼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화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가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놀랍잖아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뇌까지 저는 바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집중하는 게 이제 감사일기 30가지 저희 팀에서 다 쓰고 있는데 진짜 감사일기를 밤에 딱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 조금 걱정된 거나 불안하거나 불만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자기 전에 감사일기로 꼭 마무리해서 진짜 우리 인생까지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부족한데 너무 진짜 전투적으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딴짓하는 분이 진짜 아예 없으시네요. 너무 예스 그룹 진짜 최고의 그룹이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오니까 또 들었고 다음에 만약에 또 기회를 주시면 꼭 EBA, PA 달성해서 와서 여기 꽉 차있는 예스 그룹에서 강의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